여든이 다 된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팔순 노인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며느리 유미는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아들이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유미는 항상 저를 챙겨줬거든요. 아침마다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며 밥상을 차려주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 주고 심지어 손주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저까지 꼭 데려가서 함께 사진도 찍었죠. 동네 할머니들은 다들 부러워했어요. 정순 씨는 복 받았네. 며느리가 친딸보다 낫다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길 가다 넘어질 뻔했을 때 유미가 얼마나 놀라서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혼자 시장 가는 걸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항상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어머님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그 따스한 손길이 지금 생각하면 뱀의 혀끝 같았네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어느 날 유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죠.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낼 것 같아요. 저야 뭐 손자, 손녀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었죠. 비상금에서 20만 원을 꺼내 건네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무릎까지 꿇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달엔 30만 원, 그 다음엔 5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져갔죠. 1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유미야,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려고? 물었더니 아들이 사업 확장한다면서 투자금이 필요하대요. 저야 아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당연히 줬죠. 동네 친구 영자가 한 번은 제게 말했어요. 정순아, 너무 퍼주기만 하면 안 돼. 며느리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면 의심해봐야지.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유미가 그럴 애가 아니야.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같아. 입에서 나온 말이 귀로 들어가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유미 편이었어요. 비상금 봉투는 점점 얇아져 갔지만 저는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유미가 새 옷을 입고 오면 우리 며느리 예쁘다 하고 칭찬해주고 새 화장품이 보여도 젊으니까 가꿔야지라며 넘어갔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봉투 속 돈이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금방 지워버렸어요. 어르신들 다들 아시잖아요. 늙으면 의심이 많아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력을 탓했습니다. 내가 치매가 오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아, 정말 어리석었죠. 돈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배신을 품고 있었다니. 숨이 막혀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 봄날의 어느 오후였어요. 동네 슈퍼에서 두부 한 모를 사려고 갔다가 제 인생이 뒤바뀌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이고, 정순 씨.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시죠? 그애 요새 명품백 들고 다니던데 참 효부시네요. 슈퍼 주인 김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저 칭찬하는 줄 알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옆에 있던 이웃집 박 씨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명품백 뿐이겠어요? 지난번엔 백화점 귀금 속 코너에서 봤다던데. 금팔찌를 몇 개씩 사더라나?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혀로 적셔야 했지만 침조차 나오지 않았죠. 아이고, 모르셨나 보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정순 씨한테 받은 돈 아니겠어요? 슈퍼 주인이 수근거리듯 말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죠. 두 분은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평소 5분 거리를 30분이나 걸렸을까요?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유미가 내 비상금으로 명품을 산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매달 꼬박꼬박 준 돈으로 애들 학원비, 아들 사업자금이라던 그 돈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남아있어야 할 곳에 단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7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 아플 때 쓰려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날 밤 유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유미야, 혹시 내가 요즘 명품백 들고 다닌다면서?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죠. 그런데 유미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활짝 웃더라고요. 어머님,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명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백화점에서 금팔찌를 샀다는 건? 유미는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사실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을 위한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제가 수익자예요. 어머님께 만약에 일이 있으시면. 유미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지금까지 내가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미의 진짜 얼굴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 표정을 짓는 유미가 처음이었거든요. 보험이요? 그럼 내 돈은? 내가 내게 준 돈은 다 어디로 갔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유미는 마치 놀랐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돈은 다 가족을 위해 썼잖아요. 혹시 또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칼로 쑤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기억이 안 나세요? 라는 말이 나오다니. 그 순간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하던 인사도 점점 사라지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 동네 사는 최 씨 할머니가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죠. 드디어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정순 씨, 요즘 돈을 자꾸 잃어버리신다면서요? 치매가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최 씨 할머니의 눈빛은 걱정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까지 우리 쪽을 쳐다봤죠.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고,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그러던데. 정순 씨가 요즘 돈을 어디다 숨겨놓고는 기억을 못 하신대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최 씨 할머니가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미가, 내 며느리가 동네에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내가 돈을 잃어버린다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사람들 눈에 저는 이제 치매 걸린 미친 노인이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보니 유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그릇을 닦고 있었거든요. 유미야,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고 다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미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유미의 눈은 순진무구해 보였지만 입꼬리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최 씨 할머니가 그러더라. 내가 돈을 숨겨놓고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죠.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설거지를 멈추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지난주에 어머님이 직접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걱정돼서 어머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렸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미야, 내가 왜 이러니? 내가 평생 너를 내 딸처럼 여겼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유미는 당황한 듯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시고 있을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위로가 더 가슴 아팠어요. 이중적인 얼굴을 한 며느리. 내가 지금까지 키운 뱀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항상 출장이라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손주들은 이미 유미의 말만 들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치매 걸린 할머니로 여기고 있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남은 비상금을 만지작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늘 문이 잠겨 있었고 서랍장에는 자물쇠를 달았어요. 비상금은 이불 속에 숨겨두고 매일 밤 확인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을 세어보고 노트에 금액을 적어 놓았어요. 오늘 확인 300만 원 있음. 오후 3시 30분. 다시 확인 300만 원 그대로 있음. 저녁 8시 15분. 이런 식으로 노트 가득 적어 놓았죠. 누가 볼까봐 노트는 다른 곳에 숨겨두고 그 장소도 또 다른 메모에 적어 두었어요. 제 기억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정말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톱이 다 뜯겨질 정도로 긴장한 채 서랍을 열어봤는데 어제 있던 돈이 또 사라져 있었어요. 300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250만 원만 남아 있었죠. 5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확인했는데
분명히 300만 원이었는데. 부엌으로 뛰어가 유미를 붙잡았어요. 유미야, 내 돈. 내 돈이 또 없어졌어.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유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말했죠. 어머님 또 그러세요? 어제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확실히 확인했어. 300만 원이 있었다고. 근데 오늘 보니 50만 원이 없어졌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노트를 유미에게 내밀었죠. 여기 봐, 내가 적어놨잖아. 유미는 노트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쓰세요? 갑자기 유미의 표정이 변했어요.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님, 이제 정말 걱정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시면 우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미가 뭘 암시하는지 느낌이 왔거든요. 그렇게 자주 잊으시면 이제 돈 관리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미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니?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유미는 마치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어머님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유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연기가 정말 완벽했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유미가 울면서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저보고 돈을 훔쳤대요. 돈을 자꾸 잃어버리시는데 그게 다 내 탓이래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미가 울면서 말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하려 했어요. 유미가 어떻게 내 돈을 가져갔는지,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결국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제발 유미를 의심하지 마세요. 유미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마저 나를 미친 노인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이 내 편이 아닌 유미의 편에 선 거죠. 어머니,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면 약도 있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저 폐물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유미의 작전은 완벽했어요. 나를 치매 걸린 잉여 인간으로 만들어 내 돈을 모두 뺏어가려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성공 직전이었죠.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유미가 웃으면서 내 비상금을 들고 도망가는 꿈,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리는 꿈. 그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은 돈을 지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유미는 이제 대놓고 내 방을 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며 들어와선 눈을 휘리번거리며 방 안을 살폈어요. 내가 돈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찾으려는 거였죠. 어느 날은 방 청소를 해준다며 들어와서는 이불을 싹 걷어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미 돈을 옷장 뒤편으로 옮겨둔 상태였지만 유미의 노골적인 행동에 소름이 끼쳤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온몸이 떨렸죠. 밤중에 깨서 비상금을 확인하고 다시 자고 또 깨서 확인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결국 저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내 아들도 며느리도 이웃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요. 나 혼자서 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운명은 뜻밖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죠. 벌써 열흘째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마치 늙은 귀신이 된 것 같았어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돈만은 지켜야 했죠. 이불 속에 숨겨둔 돈을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유미가 이불을 자주 살펴보는 걸 눈치챘거든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숨길 곳을 찾고 있는데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다른 수첩. 확실히 제 것인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제 글씨체로 정순의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로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2월 3일. 고깃집 정의의 마이너스 삼겹살값 부족하다며 20만 원 빌려감. 3월 2일. 고깃집 정의의 마이너스 딸 수술비라며 30만 원 빌려감. 4월 1일. 고깃집 정의 마이너스 이번엔 50만 원. 두 번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어요. 5월 2일. 고깃집 정의 마이너스 또 와서 100만 원 달라고 함. 안 빌려줬더니 치매 할머니 소리함. 5월 10일. 고깃집 정의가 동네에 소문내고 다님. 내가 돈 잃어버리고 다닌다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를 강타당한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그래, 유미가 아니었어. 고깃집 정이었어. 동네 정육점을 하는 정이 아줌마가 내 돈을 빌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갚지 않으려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던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유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정의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거죠.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로 그런가 의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미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후회,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정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그 여자를 믿었는데. 매번 시장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고기 좀 더 얹어주던 그 여자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 일기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분명 제 글씨체였고 제가 쓴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혹시 정말로 내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런 생각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 수첩이 바로 진실을 증명할 열쇠였으니까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유미를 불렀어요. 눈이 퀭한 채로 부엌으로 내려갔죠. 유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유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미는 정말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미야, 이것 좀 볼래?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내밀었어요. 유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충격에 휩싸였죠. 어머님, 이게 무슨...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수첩을 읽어내려갔죠. 이게 내 글씨야. 내가 그동안 정희 아줌마한테 돈을 빌려준 내역이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었어. 정희가 날 이용한 거였어.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희 아줌마 말만 믿고 어머님이 돈을 잘 기억 못 하신다고. 정말 죄송해요. 유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유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결연한 표정이었죠. 수첩을 몇 번이나 다시 읽더니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유미가 물었어요. 저는 머뭇거렸죠. 솔직히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그 다음은 막막했거든요. 글쎄, 정희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받을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80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희 아줌마는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유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제가 정희 아줌마를 만나볼게요. 이 수첩을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증거를 얻어올게요. 뭘? 어떻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유미는 자신감 있게 웃었죠. 믿어보세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그날 오후 유미는 제 수첩을 들고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만약 정희가 또 거짓말을 하면 어쩌지? 유미까지 다시 속이면 어떡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나가보니 유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님, 해냈어요. 유미의 목소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뭘 해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미는 의기양양하게 휴대폰을 펼쳐 보여줬어요. 녹음했어요. 정희 아줌마의 자백을요. 유미는 고깃집에 들어가자마자 녹음 앱을 켰다고 해요. 가게에는 정희 혼자 있었죠. 유미는 평소처럼 고기를 사러 온 척하다가 갑자기 수첩을 꺼냈대요. 정희 아줌마, 이거 어머님이 쓴 건데요. 정희는 수첩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대요. 이거요? 아유, 그거 그냥.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그때 유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대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다 녹음되고 있어요. 정희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정희는 무너지고 말았죠. 알았어. 알았다고. 맞아. 내가 정순 씨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갚을 돈이 없었다고. 처음엔 정말 갚을 생각이었는데 점점 액수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어머님을 치매 환자 취급한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물었대요. 그게 정순 씨가 치매 걸린 것 같아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모른 척할 줄 알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대요. 그러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근데 이제 어떡해. 난 그 돈 다 써버렸는데.
유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어머님한테 100배 사죄하고 돈은 분할해서라도 꼭 갚으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노인 사기죄로요. 정희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대요. 알았어. 알았어. 다 갚을게. 제발 경찰만은. 유미는 녹음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 자백하는 순간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유미야,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미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말씀을 의심해서, 정희 아줌마 말만 믿어서, 유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진 거예요.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 내 돈을 빼앗아간 건 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며느리는 여전히 내 편이라는 것까지. 이제 어떡할 거예요, 어머님? 유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어. 모두가 날 미친 노인 취급했으니까. 이제는 내 명예를 되찾을 차례야. 유미는 환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아들에게도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아들은 녹음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더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내일 당장 정희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들아. 우리는 더 큰 계획이 있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유미와 아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옷을 입었어요. 유미가 제 방에 들어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주고 깔끔한 한복을 꺼내줬죠.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라 어색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유미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들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아들 얼굴을 제대로 못 봤던지. 오늘은 왠지 더 든든해 보였어요. 우리의 계획은 이랬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경로당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었어요. 경로당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불안했어요. 지금까지 다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는데 갑자기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우리에겐 증거가 있잖아요. 아들이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10시가 되자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길을 걸으며 몇 명의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여전히 그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죠. 그 모습을 보니 더 결심이 굳어졌어요. 오늘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경로당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부는 바둑을 두고 일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어요. 아유, 정순이 아니야? 요즘 안 보이더니. 몇몇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또 무슨 치매 증상 이야기를 하려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유미가 휴대폰을 꺼냈죠. 먼저 이것 좀 들어보세요.
유미가 말했어요. 그리고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죠. 알았어. 알았다고. 맞아. 내가 정순 씨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갚을 돈이 없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경로당 앞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게 정순 씨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모른 척 할 줄 알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어르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입을 가리며 놀랐고 몇몇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죠. 녹음이 끝나자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건 고깃집 정희 씨의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돈을 잃어버린다는 소문을 낸 겁니다. 경로당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정희가 원래 수상했어. 정순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지. 저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죠. 여러분,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 때문에 정말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됐어요.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요. 그 여자가 나한테서 돈을 뺏어가고 동네에 소문을 내고 여러분들까지 속였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나를 불쌍한 치매 할머니 취급했던 여러분.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나를 정순 씨라고 불러주세요.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말고 뒤에서 수군거리지도 말아주세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제일 먼저 춘자 할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순아, 미안해. 내가 널 의심해서. 그 정의 말만 믿고.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가와 사과했어요. 어떤 분들은 함께 울기도 했죠. 그들도 정희에게 속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어요. 고기를 배달하러 온 모양이었죠. 우리를 보자마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죠. 정희야, 너 여기 어쩐 일이니? 춘자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정희 씨,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무거웠어요. 정희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정순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은 다 갚을게요.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정은 여기까지였어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는 돈을 언제까지 갚느냐에 달렸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고깃집 정희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노인 사기 혐의로요. 결국 가게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빚이 많아서 그 돈으로 갚으려고 했다나 뭐라나. 남의 돈으로 자기 빚을 메우려 했던 거죠. 가장 큰 변화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정순 씨, 오늘 점심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정순 씨 참 꼿꼿하시네요.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이제 저는 다시 정순 씨로 불리게 됐어요. 치매 할머니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명의 어른으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고 우리 집안도 다시 화목해졌죠. 아들은 회사에서 휴가를 더 내서 집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한테 달려와 안겼어요. 모두가 평소보다 더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과 유미가 어머니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라며 제 손을 잡고 끌고 나갔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두 사람 다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윙크만 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낯선 동네였어요. 아들이 저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고 한 작은 카페 앞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축하합니다. 20명은 될 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대부분 제 오랜 친구들이었죠. 50년 넘게 못 본 학창시절 친구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시골에 살던 여동생도 와 있었고요. 이게 다 뭐니? 놀라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려 사람들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아들이 설명해줬어요. 어머니 팔순 잔치예요. 원래 한 달 전에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취소했었거든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제 생일이 지난달이었죠. 그런데 정의 사건 때문에 다들 잊고 있었어요. 저조차도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머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미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해서.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잔치는 정말 화려했어요. 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가득했죠. 옛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고 손주들의 장기자랑도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죠. 잔치가 끝나갈 무렵 유미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아직 미안함이 가득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말씀 안 믿고, 정희 아줌마 말만 믿고,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유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유미야. 넌 잘못 없어. 그 여자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였어.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님을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유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며느리의 얼굴에 그려진 후회와 미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저는 유미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내 딸인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유미가 저를 더 꼭 안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게 느껴졌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 더 안타까웠어요. 갑자기 유미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작은 상자였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금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건 말문이 막혔어요. 유미가 웃으며 설명했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동안 몰래 적금 넣어서 마련한 거예요. 원래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고마워, 유미야. 정말 예쁘구나.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만져보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옆에는 아들과 유미, 뒷자리에는 손주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쩌면 모든 일이 일어난 건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련이었는지도 몰라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무지개가 뜨듯이 우리 가족도 이제 더 밝은 날들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더 자주 들를게요. 회사 일도 좀 줄이고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유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건 혼자 남겨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어요. 80평생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비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점점 늙어가지만 가족의 사랑만 있다면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저와 유미는 서로를 더 깊이 믿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말이죠. 아픔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젠 아침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보드게임도 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었죠.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요. 정순 씨, 정희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내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해요. 미움은 나를 더 늙게 만들 뿐이야. 난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냐고 물어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그저 살다 보니 깨달은 거죠. 믿음이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낸 후엔 더 단단한 믿음이 생긴다는 걸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아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